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각은 결정이 되었고 기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사실상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장일치로 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각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그것이 관심사였죠. 탄핵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는 그다지 궁금한 사안이 아니었었습니다. 기각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100이라면 99명 정도 됐거든요. 탄핵을 인용할 사유가 없어서 그럼 기각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다분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 나름에는 균형을 맞춘다 어쩐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기각하는 사유가 다소 억지스럽죠. 헌법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도 기각 이유를 들면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나 헌법 수호 의지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의를 배신했다고 할 만큼의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동의한 사람이 5명, 그리고 아니다, 명백한 판단 사유이고 국헌 물론이다 라고 한 사람이 1명, 나머지 2사람은 제법 단순하죠. 탄핵을 하게 된 의결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150명 이상으로 했으니 이것은 다퉈볼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를 결정한 2사람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6명이 합의한 것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면 족하다. 권한대행의 신분이 어떤 위치인가,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정의,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본 것 같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5명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유이고, 1명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조차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냈죠. 나머지 사유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기각 사유가 대체적으로 동일한데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덕수 이름을 빼고 윤석열의 이름을 넣는다면 그대로 파면된다라는 것이죠.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올린 탄핵소추안이 모두 적법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진영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분이 헌법재판관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저런 정치질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조곤조곤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린, 경종을 울린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 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때까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정 규칙 조항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느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개정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판단될 사항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3조 1항은 물론 헌법 7조 1항, 6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에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의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소수 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2인의 각하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각을 예상했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8대 0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선고 기일이 잡히겠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런 예상에 조금은 안도감이 드는 그런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 같은데 28일 아니면 31일 그렇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비단 민주진영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피로감, 그리고 불쾌감,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민주진영, 보수진영, 중도 어느 진영의 국민 할 것 없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뒤로 미루면서 거의 폭발할 단계까지 왔다. 더 늦어지면 정말 헌법재판소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오늘 한덕수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더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성 뒤로 미루기를 하지 말고 판단을 내릴 시기가 되었다. 지금도 늦었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를 기각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 아, 윤석열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